예, 오늘의 수업 내용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후 요소가 아니라 기후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기후 요인이란 기온, 강수, 바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기후 요소가요, 세계 모든 지역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실제로는요. 그러면 왜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 기온, 강수, 바람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것을 기후 요인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위도, 해발 고도, 지형, 수륙 분포, 해류, 이런 것들을 기후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지구상에서 기온, 강수, 바람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위도입니다. 위도는 저번 시간에 예전에 첫 시간에 배웠는데요. 지구를 가로로 나눈다, 가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과 관련 있는 게 위도였고요. 이 위도는 기온에 특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지구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요, 햇빛은 지구한테 이런 식으로 비치겠죠. 그림에서요, A는 햇빛이 수직으로 비치는 곳이죠. 그리고 알파벳 E라고 써있는 남극과 북극은 햇빛이 제일 비스듬하게 비치는 곳입니다. 즉 A는 가장 열을 많이 받고요, E는 열을 가장 조금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A는 적도 근처 저위도죠. 이곳은 A, 열대기후입니다. 반대로 남극과 북극이 있는 알파벳 E, 이곳은 가장 기온 쪽으로 봤을 때 고위도에 있으며 춥기 때문에 한대기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대와 한대 사이 가운데니까 뭘까요? 이 C는 온대입니다. 온대. 즉 저위도는 열대기후였죠. 가장 고위도 북극과 남극은 한대기후, 그 중간은 온대기후죠. 그럼 온대와 한대 사이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곳은 냉대기후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위도에 따라서, 즉 고위도일수록 햇빛을 비스듬하게 받기 때문에 온도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후 요인 위도가 기후 요소 중에서 뭐예요? 온도니까 기온이겠죠? 이 기온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림을 보여드리면 A, 열대기후죠. 그 다음에 가장 추운 곳 E, 한대기후겠죠. 그 가운데는 뭐라고 했어요? 온대라고 했죠. 그리고 온대와 한대 사이를 냉대죠. 가운데 또 B라는 그림이 적혀있죠. 이 B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건조기후입니다. 즉 위도에 따라서 적도에서부터 순서대로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해발 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발 고도란 바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몇 미터까지 있는가, 이것을 해발 고도라고 하죠. 해발 고도가 기후 요소 중에서 미치는 영향은 기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춥다고 많이 느끼겠죠? 이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춥다고 느끼는 거, 이것은 해발 고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유의하셔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열대기후가 있는 곳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덥죠. 일계절입니다. 이곳에서 만약에 해발 고도가 높은 곳, 이곳은 열대기후지만 기온이 낮아지겠죠. 보통 100m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는 0.5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즉 1000m 올라가면 5도가 낮아지겠죠. 2000m 올라가면 10도가 낮아지고요. 3000m 올라가면 15도 낮아지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15도가 낮아지죠. 열대기후가 보통 30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 한 3000m쯤 되는 어떤 지점에서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항상할 때 상, 봄, 춘자를 써서 상춘 기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림상에서는 이런 곳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 이곳은 에콰도르의 키토입니다. 키토, 지구의 배꼽이라는 곳이고요. 이곳은 이제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입니다. 전부 다 산 높은 곳에 있죠. 그 다음으로 보실 그림은 마추픽추죠. 페루에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지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형이란 지표면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지형은 주로 강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그림에서요, 화살표는 바람입니다. A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고 B는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쪽이라고 하는데요. A를 바람을 받는 쪽, 바람 바지, B를 바람 그늘이라고 합니다. 손쉽게 설명하면 그 쓰레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를 직접 받는 쪽, 쓰레바지잖아요. A는 바람 바지, B는 바람 그늘,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일단 노래 하나 들어보세요.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예, 구름 모자. 바람바지 쪽에서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죠? 예, 이쪽에서는 비가 많이 옵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 요인 중에서 지형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즉, 바람바지 쪽은 구름 모자 써서 비가 많이 온다. 지형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형성 강수라고 하고요. 이제 A 쪽은 비가 많이 내렸으니까 B 쪽은 수증기가 다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이쪽은 건조하고요. 또한 산 해발고도 전에 배웠잖아요.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진다라고 했죠. B는 이제 산에서 내려가는 쪽이니까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B 쪽으로 부는 거를 높새바람이라고 하기도 하죠. 해년산과 연관되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는 수륙분포입니다. 물수자 할 때 수, 육지 할 때 육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다와 육지의 분포와 관련된 것을 수륙분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저번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후 파트 처음에 들어갈 때 육지는 빨리 더워지고 빨리 추워진다라고 했죠? 이제 그림상에서 보시면 A는 바다와 가까운 곳, B는 육지와 가까운 곳이죠. 여름철에는
어디가 더 더울까요? 육지는 빨리 더워지니까 뒤쪽이 더 덥겠죠. 그래서 열받아서 저기압돼서 비가 오겠죠. 그 다음에요, A쪽은 오히려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서늘할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된다면 육지는 빨리 추워지기 때문에 B쪽이 더 춥겠죠. A는 오히려 B보다는 따뜻하겠죠. 이런 것과 관련된 걸 수륙분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류입니다. 해류는 따뜻한 난류, 차가운 한류가 있겠죠. 난류는 따뜻한 물이니까 주변에 따뜻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안과 서해안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동해안 쪽에서는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겨울에 따뜻하고요. 영국 근처도 마찬가지로 난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따뜻합니다. 한류는 열을 받지 않죠. 차갑죠. 열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기압이 아니죠. 저기압일 때는 비가 왔는데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류 근처의 사막은 다음과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미비아 사막이고요. 이 나미비아 사막은 바닷가 옆에 한류 근처인데도 즉 사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모래가요 굉장히 붉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화 매드맥스라고 하는 영화를 이곳에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밑에 그림은 이제 별그대죠. 이곳은 이제 왜 그러냐면 사막 근처이기 때문에 구름이 없어서 별이 잘 보이겠죠. 별그대의 주인공이었던 이 도민준이 이제 천체만원경으로 순간이동을 해서 이곳에서 아름다운 경치와 별을 많이 봤었다고 했었죠. 오늘 수업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